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그 선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읽은 문형배 소장 대행이 읽은 바로 그 발표문을 보고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뽑은 명문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너무나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시민들의 저항,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 더 큰 일이 터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법 위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 판단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왜? 너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체포해서 가두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은 너의 의지가 아니라 곧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그것은 너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네가 윤석열이 법 위반을 한 것의 중대성 거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진짜 명문이죠. 또 다른 분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크나큰 잘못이죠. 국토방위를 위해서 봉사해온 군인들을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미친놈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고의 발표문을 읽어내려가는 면서 내가 받은 느낌은 윤석열의 행동, 윤석열의 의도, 윤석열의 말 이런 것을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있는 그대로 다 포용해 줍니다. 저 말이 그 윤석열이 저럴 수도 있겠다 정치적으로 하고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다 인정해 줘요. 놀라운 태도죠.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국가 긴급법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나중에 완벽한 훈계를 합니다. 다 받아주고 오냐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훈계합니다. 그 훈계가 아주 멋진 문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발표문 마지막 부분은 윤석열에 대한 훈계로 끝나면서 그래서 파면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이게 주권 재민 사상이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국민에게 있다는 거죠.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2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인정해 줍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이 여기서 나옵니다. 대한국민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눈물이 났어요.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제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명문장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됐습니다.